여보! 이달 가스비 이거 뭐야? 전기세, 수도세 이거 다 뭐냐고! 귀 안 먹었어. 살살해. 통장 빵꾸나겠어 정말. 성과주의 한다더니 공과금이 줄줄이 인상된 거야? 야, 큰일이다. 어쩌냐. 엄마 병원비도 못 내고 있단 말이야. 병원비는 또 왜? CT만 찍어도 될 거 MRI 찍으라잖아. 어머머머머머, 뉴스 봐봐. 또 지하철 사고 났대. 안전인력 줄이고 전부 외주화하더니 맨날 사고 나네. 공공기관 성과주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공공기관의 돈벌이 경쟁을 강요하는 정부의 나쁜 정책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착한 파업에 나섭니다. 응원해주세요.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재밌는 트윗 속가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희랑님. 안녕하세요. 희락입니다. 예, 최근에 4.13 총선 이후에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희랑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쟤는 좀 이상한 거야. 영어는 졸라 굴리는데 한국말은 좀 어눌해. 저분은요, 미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셨고요. 한국에 들어온 지 10년 돼가도록 한국말이 좀 능숙하지 않은 분이라 이해를 바라고요. 마인드만큼은 굉장히 선진적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요, 작년보다도 한국말이 어쩜 이렇게 늘었느냐고 지금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못해도 팟캐스트 할 수 있다. 우리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예. 저희는 평등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자, 우리 집 나오신 명정님. 안녕하세요. 아직도 안 들어가셨죠? 저 집에 매일 들어가요. 원래 집. 아, 우리는 명정이라고 하는 분을 독립적인 어떤 그 가정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 1인 가정인데. 저도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8개월 됐고요. 벌써 8개월이나 됐어요? 8개월하고 3일 됐습니다. 무슨 반대야? 언제 제대하세요? 어떻게 그걸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그러게. 독립한 거 맞아? 자유를 만끽하며 살다 보니까 이제 잘 안 잊어버려지네요. 근데 자유를 너무 만끽하다 보면은 오히려 구속이 그려질 때도 있어요. 아니요. 안 그러십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정말 인생을 참 저희 롤모델이십니다. 아니, 그런데 보통 좋으면은 날짜 가는 걸 모르는데 이렇게 몇 개월, 며칠까지 이렇게 아실 정도면 의혹을 제기합니다. 자, 그러면 집 나온 거라고 하는 지금까지 표현들을 다 이제 지우고. 그렇지. 독립하신. 그렇죠. 독립운동에 성공했습니다. 부인이 가끔씩 들으실지도 몰라요. 안 듣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소식을 들을 방법은 팟캐스트 듣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요? 종종 전화해요 서로. 그래요? 카톡도 하고. 네. 뭐 그게 헤어진 거야 그럼? 아니 아들이 있잖아요 나한테. 네. 우리한테는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중요해 지금? 그럼. 인간 유명장의 삶이 중요하지? 아니 어쨌든 싸질러 놨으니까 죄송합니다. 아주 이세를 만들어 놨으니까 네. 한 생명을 태어나게 했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최소한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보통 그 남자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했다 그러면 이상하게 막 바람둥이일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인데요. 명종님은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뭔가 굉장히 핍박과 억압 속에 해방된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느낌이 안 들고 피자처럼 느껴져요. 아니, 근데 이혼했다고 꼭 원수처럼 지낼 필요 없잖아. 이혼해서 더 친한 친구들 되는 제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뭐 서로 원수 아니잖아요. 한때나마 그냥 열렬하게 사랑을 하고 그리고 아이도 낳고 20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원수가 돼서 이혼을 해요? 내 인생에서 20년이면 5분의 3만큼을 같이 산 사람인데. 그게 지겨워. 거기는. 그렇게까지 사랑을 했던 사람인데 왜 헤어졌냐고요. 왜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놈의 사랑이 움직이는데 가는 데가 어딘지는 모르고 떠나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다음에 서로가 갖고 있는 둘 다 공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같이 사는 것도 힘들어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네. 자유롭게 사시는 건 좋은데 새로운 사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못할 것 같으세요? 또 옛날처럼 이렇게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여자가 나타나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결론, 그도 남자였어. 자, 다음에 정인선 여사님의 딸 마담 차우치 마차님 나오셨습니다. 뽕주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더 이상 정봉주를 언급하지 맙시다. 자, 이 세 분과 함께 재밌는 트윗서커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자, 첫 번째 키워드. 태풍, 차바. 서울은 지금 우리 방송하는 낮에 굉장히 날이 좋았거든요. 가을 날씨였는데요. 남쪽 지방은 지금 어마어마한 태풍 때문에 사상 초유의 일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주도로 상륙해서 부산을 거쳐서 울산으로 갔는데 제주도도 피해가 많았고 부산 같은 경우도 바다가 범람해서 들어왔죠. 그것도 해운대 쪽에 그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빌딩 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면서 바다가 범람해서 들어와서 피해가 입었고 울산 지역에도 강이 범람을 해서 도시가 물에 잠기고 하는 큰 불상사가 생겼네요. 기존에 지금까지 있었던 10월 달에 있었던 바람 중에 순간 풍속이 최고치를 제주, 고산, 성산, 창원, 요수, 완도, 해남, 밀양 이런 데를 다 갱신해 버렸어요. 지금까지 관측일이 가장 순간 풍속이 가장 빠른 이 기록을 갱신했고요. 일일 강수량도 역시 10월달 강수량이 갱신됐는데요. 이번에 서귀포에는 267.7mm의 물폭탄이 쏟아졌대요. 서울이 워낙 이렇게 좀 평온한 날씨다 보니까 전혀 실감이 안 오는 상황.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았거든요. 예. 근데 오늘 텔방에 올라오는 그 사진들을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무서웠죠. 태풍에 대한 이런 경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받아본 게 없는 것 같은데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네. 그 역대급 태풍이라고 불렸던 사라보다 더 순간 풍속이 더 강했던 바로 그런 태풍입니다. 사라가 사망자가 849명입니다. 그게 몇 년도예요? 59년. 아, 세상에. 어쩐지 근데 기억이 그때는 안 지금이랑 좀 다르고요. 이 59년은 아마 명정님도 기억 안 나실 것 같은데. 기억 나실 것 같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연애하던 시절인가? 신비님은 기억나실 거예요. 1888년 얘기잖아. 촛불 연대기수님의 트윗입니다. 이렇게 홍수가 났는데 박근혜는 뭐하노?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사진이 하나 올려져 있는데 자동차, 승용차가 있는데 바퀴까지 물이 쑥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좋은 하늘과 날씨를 만끽하고 있을 때 저쪽 남쪽에서는 물폭탄을 정말 그리고 어제 저녁에 지인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이가 휴교령이라고 벌써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네 했는데 오늘 사진을 보여줬는데 정말 물폭탄을 맞았더라고요. 정말. 근데 비도 비지만요. 태풍 때문에 파도가 쳐가지고 건물에 부딪히고요. 도로가 침수되고 이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만약에 그 옛날에 일본처럼 쓰나미 같은 게 오면 얼마나 무서울까 하는 그 영상 혹시 보셨어요? 그런 영상? 바닷물이 넘어 들어오면서 그 영상은 저기 종표원 같은 데서도 뭐 그닥 많이 다루지 않았나 봐요. 종표원님의 트윗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태풍으로 온 도시가 물폭탄을 맞았는데 또 국민안전처에는 긴급 문자도 없고 이 정도면 비상사태 아닌가 싶은데 방송국마다 천하태평이다라고 올려주셨고 사진이 있는데요. 집기까지 다 물이 차 올라왔고 흙물, 흙탕물 이 사진은 저희 텔방에서도 좀 본 것 같은데 어마무시하게 뭐 도로 다 잠겼고 이거는 보통 도로 같은 거 설계할 때 어느 정도는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비 오는 기후나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근데 뭐 이런 것까지는 다 준비를 못한다 쳐도 안전처 쪽에서는 뭐 이런 걸 좀 알려는 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안전처의 경보 시스템이 한번 욕을 먹어야 돌아가요. 우리 지진 때 한번 욕을 단단히 안 해준 건가요? 그러면 쌍욕을 해줬어야 되나? 그건 지진이고. 태풍은 또 따로 해줘야 되는 거. 그렇죠. 예. 뒤통수를 한 대 더 때려줬었구나. 이번에도 경보 문자가 안 왔죠. 경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경보 문자가 안 오고 물폭탄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그렇죠. 에이씨. 빈무덤2님께서 올려주신 트윗은요. SF 영화 같은 재난 장면이 부산, 울산 등 남부지방에 발생했다. 태풍 차바가 몰고 온 폭우로 태화강이 범람해 도로가 침수되고 자동차와 집이 떠내려가고 사망과 실종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컸다. 지진에 이어 태풍 피해까지 겹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를 드린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 지진 때도 이게 처음이 아니다라고 그때 전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대해서 엄마 아침에 엄마하고 대화하면서 엄마 이게 난리래 물폭탄 났대. 그러니까 말도 마라. 엄마가 그 경산도 쪽에서 자라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돼지 뭐 이런 것들이 꾀꾀꾀대면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게 기억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트윗 보면은 차가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부산 해운대 쪽에 마린시티라고 초고층 아파트가 있나 보더라고요. 네. 거기가 아래층이 잠길 정도니까. 오늘 실검 1위였죠.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물고기가 잡혔거든요. 파워트리터리안이시죠.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늦게 시작하셨으면서도 내노라 하는 파워트리터리안이 되신 우리 푸른나무님이 질투하는 분 중에 하나. 팔로워가 160만 명. 파워트위터리안 박원순 씨의 트윗입니다. 트위터를 늦게 시작하셨으면서도 어마어마한 팔로워를 거느리고 계신 팔로잉한 분이 19만 명, 팔로워가 160만 명을 거느리고 계시는 와. 두구. 박원순 씨의 트윗입니다. 태풍 차바 피해가 큽니다. 빨리 비켜가기를 바라며 서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다른 정치인들은 이런 맥락이 별로 없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분도 만만치 않은 파워트위터리안인데 조금 격은 떨어지는데 부산이시죠. 부산에 사시는 분이고 15,000명을 팔로잉하고 4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계신 트위터리안 김무성 씨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태풍 차바의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영도를 포함해 부산과 영남 일대의 피해와 사고 소식에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히 울산에서 순직하신 소방관과 고신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하신 근로자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런 트윗과 비교해서 보면 서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무성은 남의 이야기 했던. 그렇죠. 예. 자기 지역 이야기인데. 예. 이번에 차바가 초속이 정확히 56.6m예요. 와, 그 100m를 2초에 뛴 거예요. 1초에 이렇게 바람이 그 정도 간다는 거예요. 100m를 2초에 뛴 거예요. 어마어마한 바람이었던 거지. 우리나라 역사상 관측된 일의 역대 3위 그 속도가. 울산에서는 소방관도 돌아가셨고요. 민간인도 돌아가셨고. 부산에서만 3명이 목숨 잃고 5명이 다쳤다고 하죠. 아이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진은 그렇게 많이 겪어보지 않아서 지진 설계라던가 준비는 많이 안 돼 있는 게 이해는 가는데 홍수는 거의 매년 겪는데도 왜 매년 이렇죠? 홍수를 대비해서 4대강 했잖아요. 제가 한 몇 년 전이더라? 강남에서 홍수 난리 났을 때. 강남역인데. 네, 오세이돈이 시장할 때요. 그때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강북에서 버스를 타고 한남대교를 건넜었거든요. 근데 한남대교를 딱 들어오자마자 그 강남대로가 다 물에 잠겨가지고 버스에 물이 살랑살랑 들어오는 거예요. 속으로는 오늘 늦게 가도 되겠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랬지만 그때 그 피해가 엄청나가지고 그게 다 흙탕물이고 완전히 더러운 물이잖아요. 사실 이게 그렇죠. 청소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 역류하는 그 하수도가 역류하는 물이라 강남역에서 발생한 거는 이제 빗물이 우수가 흐르는 관을 통해서 내려가다가 막혀가지고 그 역류가 되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울산 쪽도 보니까 트위터리안 분들이 찍어서 올려주시는 거 보니까 하수도가 역류해서 맨홀로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집도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지자체나 정부는 초비상사태를 이렇게 대기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소식을 전해주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침수가 되는 것이 대부분 어떤 지역이냐면은 저지대.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잠기는 상황에서 빨리 모터를 돌려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 해본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게 돼 있고요. 평상시 때 그래서 연습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상태에다 보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걸 잘 하라고 우리가 뽑아준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청와대 계정을 들어가 보니까 이분들도 파워트위터리안인데 20만 7천 명을 팔로잉하고 29만 7천 명한테 팔로워를 받았는데 그만해 재미없어. 박원순이 제일 재밌었거든. 네. 여기 그 대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죠. 파란 옷을 입고 연설한 세계 한인의 날 연설 사진을 자랑스럽게 올려놓은 게 끝이네요. 아무 말도 없습니다. 태풍에 대해서. 아이고 올해가 병신년이죠. 병신이란 말보다 더 어감이 안 좋은 게 있어요. 비용신. 그런 말 쓰지 맙시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삼가 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여기까지는 알아. 마카 산삼 말하는 거 아니야? 더 있어?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녹용의 효능은 일단 검색해봐.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그렇지.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re.com. 이런 회사는 상줘야 돼.
야, 너는 어제 새벽까지 술 처먹고 아직도 쌩쌩하냐? 아, 그것이 나는 또 비법이 있지. 몸에 참 좋은 해독 주스라고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것이 있어. 야, 명인 힐링 푸드가 만든 참 좋은 하루 야채 아침 저녁으로 먹어보고 느껴봐. 이제 내 몸은 내가 챙깁시다. 명인 힐링푸드가 만든 참 좋은 해독 주스. 1588-6452 명인이 만드는 건강식품 네이버에서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자매품 청열 주스 참 좋은 청아야채도 있습니다. 타이보란 남미 아마존 지역에서 자생하는 수령 300년 이상의 타이보 나무 내피를 채취하여 자연 건조한 뒤 우려낸 천연 건강차입니다. 1500년 전 잉카 문명 시대부터 아마존 지역에 신비의 차로 전해져 내려왔으며 타이보란 이름도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란 뜻으로 세계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타이보의 의학적 효능과 관련하여 연구 논문이 2,000여 건 이상 발표될 정도로 우수한 성분과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섞지 않았습니다. 타이보 100%를 진하게 달여서 한 병에 담았습니다. 타이보 하루치 검색창에서 JP 타이거를 검색하세요. 소비자가 회사의 주인이 되는 소비자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새날 애청자들에 한해 타이보 하루치의 1+2 행사를 실시합니다. JP 타이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JP 타이거.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김제동, 영창. 국정감사에까지 김제동 씨가 지금 등장하는 상황이에요. 김제동 씨가 모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군의 최고 계급자인 대장의 배우자 분에게 잘 모르고 아줌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다녀왔다. 이게 이제 방위 복무중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방송으로 했다는 거예요. 개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이것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앞에 놓고 김제동 씨가 이렇게 말을 해서 국방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제동 씨가 영창 갔다 온 기록이 있냐 이렇게 물어요. 국방부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기록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한 연예인이 한 발언을 놓고 국정감사장에서 김제동 씨를 다구리 놓고 있는 거거든요. 국정감사장에서요? 예. 아니 그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좀 질은 떨어지겠지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뭘 알아요? 그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라는 국회의원인데, 이제 우리는 솔직히 좀 까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성주 사드 문제를 포함 사회 곳곳의 세월호 문제라든지 이번에 백남기 선생님 돌아가신 장례식장에도 왔죠. 김제동 씨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보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알고 있었겠지. 김제동이 영창 간 기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겠지.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그걸 확인시켜주는 모양새로. 참 너무한다. 쫀쫀하게 이름 말할 데가 없는 정권인데. 급장렬인데요. 아니 그 영창도 우리가 보통 군형법을 위반해서 재판을 거쳐서 가는 영창이 있고, 보통은 그 사병들 군장 메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군교육대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유진희 님이 이렇게 트윗에 올려주셨네요. 국감장서 난데없는 김제동 영창 진위 논란 하면서 링크 올려주셨고요. 유진희 님의 과거 이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칭 하나로 영창이 불가능하다? 까는 소리 마라. 사단장 먹을 반찬 한 개 살짝 먹었다고 군기교육대 15일 갔다 온 나다. 지금도 낙지볶음은 쳐다도 안 본다. 니미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근데 이 백승주 의원이 자기가 그 전에 이런 발언을 했죠. 사드 예정지 선정 발표 과정이 아쉽다라고 해서 지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좀 만회하려고 어떻게 해서 이쁘게 보이려고 딸랑딸랑 하는 짓이, 플러스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진짜 이슈를 가지고 오는 거를 막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온 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창을 갔다 왔다는 말이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일단은 잠깐 군기교육대 다녀온 것도 영창 갔다 온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영창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보통은 이제 영창이라고 말하는 건 군 재판 기록을 거쳐갖고, 군대는 일반 사회랑 좀 달라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갔다 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단마다 영창이 있거든요. 사단마다 일종의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 비슷한 개념의 영창이 있어요. 가둬놓는.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군으로부터 무슨 뭐 징역을 받았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설사 그런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개그맨이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작년 7월달 발언이에요. 최근에 한 말도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김제동을 어떻게 한번 탈탈 털어보려고 발언들 중에 뭐가 없나 찾다가 이것을 찾아낸 겁니다. 정말 할 일 없고 진짜 짜증나네요. 보복이라고 밖에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김제동이 정말 진짜 중요한 인물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국감장 안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지도 궁금하고요. 아,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도대체 지금 캐야 될 사람은 최순실, 우병우, 미르, K스포츠 얼마나 많은데 지금 김제동을 가지고 그것도 작년 7월에 한 발언을 가지고 지금 이거 가지고 까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근데 머리는 좋아요. 마차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발언을 그거에 대해서 막 반박을 하잖아. 그러면 너는 갔다 왔니? 하다 보면은 또 다른 판도라 박스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드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니라고 했던 것도 만회하고 또 다른 진짜 이슈를 가지고 올래도 시간을 끌 수 있는 거는 엄청나게 잘한 거고. 너무 유치해서 봐줄 수가 없어. 화가 나요 진짜. 이게 어느 정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화가 나고 어처구니 없다고 얼굴 붉히고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그런데 저놈들은 어떨까라고 한번 트윗을 봤더니 대표적으로 그쪽에 붙어 있는 트윗 계정이 하나 있어요. 백송이란 계정인데 백송 계정이 이렇게 올렸네요. 열받지 말고 들으세요.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국감에서 기껏 한다는 짓거리가 김제동 놈의 영창살이 얘긴가. 북에선 핵실험 마치고 실전 배치 중인데 그놈의 새끼 방위 시절 얘기가 그리 중요하나. 한심한 놈들. 그놈이 거짓이면 이번 기회에 싹을 잘라버리고 국감 입원으로 종쳐라. 너희들 국감 수당 받지? 이렇게 올렸네요. 자기들도 쪽팔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실제로요, 그런 경우 영창 갈 수 있어요. 13일짜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대에서 이를테면은 13일짜리 정도 되면은. 군기교육 때, 맞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고, 군대에서 13일 징역 이런 게 어딨어. 예. 이런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맞고, 국방부가 하는 말이 그런 걸로 군대에서 영창을 보내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현재는 지금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우리 군대 시절에도요, 이쪽에 괘씸죄 같은 거 걸어서 그냥 군기교육 때 보내는 건 일상 다반사였었거든요. 자기 지휘관의 말을 안 듣는다거나 반항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있으면은 군기교육 때 보내가지고 아주 직사하게 개고생 시키고 나오는 경우도 꽤 있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김제동을 공격하기 위한. 근데 이 사람들은 잘못 건드리는 것 같아요. 김제동 성격을 우리가 발언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자기 성격이 있는 사람이 알고 보면 되게 유들유들해 보이지만 저번에 그 성주 발언하고 나서 뒤에 기자들 와서 뭐 하는 거 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확실히 차 있는 사람인데만요. 이걸로 쫄지 않습니다. 김제동 스타일은. 네, 화가 더 나는 이유가 김제동 같은 이런 남자가 없어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신랑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달달한 커피님의 트윗입니다. 오늘 백승주 새누리 의원이 김제동 군영창 입감 진위를 따졌군. 노무현 대통령은 법정 근거 없이 인신을 구속한다며 군영찰 없애버리려고 했으나 군부 반발로 연 8,000명으로 낮추는 걸로 조정. 이명박 집권 후 원위치되면 연 15,000명 이상 수용. 따질 걸 따져야지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제가 있으니까 김제동 씨가 아까 그 푸녀님 말씀하셨을 때 갔다 온 거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주변에 군대 갔다 왔던 사람들이 썰을 풀 때 보면은 와 니네들 그랬었니? 우리 때는 이랬었다라는 말만 들어봐도 너도 그러니까 영창 안 가봤던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없어요. 괘씸죄라는 게 정말 어쩌면 그런 거 가지고 아까 그 낙지 때문에 가셨던 분도 그렇지만은 전에는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들어갔었대요. 뭐 반찬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너무 잘 싸가지고 와도 문제고 너무 못 싸고 와도 문제고 해가지고 그냥 갑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이번에 사드 발언에 대해서 김제동이 한 발언에 대해서 정부도 굉장히 충격을 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제동이 하는 말 자체에 이 발언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깎아내리는 거죠. 웃긴 놈들이에요. 남자들 군대 이야기는 사실은 최소한 50%는 뻥이에요. 보통 사람들도 그렇다고. 잠깐 어디 막타고 한번 타본 사람들이 꼭 낙하산 타봤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가짠지. 일반 육군들도 막타고는 타. 근데 예산 문제 때문에 실제로 낙하산을 태울 수가 없어요. 근데 막타고 타고 나면 밖에 나올 때 왜 공수마크라는 게 있어요. 낙하산을 타본 사람만이 타고 다니는 휘장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차고 나와서 자기 낙하산 타봤다고 거짓말한다고. 과장됐다고 할지라도 재밌지 않아요? 재밌죠. 개그맨이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였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거짓말의 화신처럼 만들려고 엄청 노력한다. 그것도 국방부 차관 출신이었던 국회의원이. 지금 이 사람이 백승주가 경북 도당 위원장입니다.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도당 위원장이에요? 네. 근데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는 얘도 다 해병대를 다녀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 썰을 다 푸는데 그중 한 명만 영창을 안 갔다 왔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한마디로 싹 옳기를 한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군대가 영창이잖냐. 그건 그러네.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는데 팩트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군대에서 영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여러 단계가 있어요. 정말 군기교육 때도
영창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미결수가 기다리고 있는 미결수가 구금되어 있는 곳 사회에서 얘기하면 그런 것도 영창이라고 하고 기결수는 이제 국군교도소로 가게 되는데 가장 흔하게 영창을 가는 그 징계 영창이라고 하죠. 뭐 13일짜리, 뭐 일주일짜리 이렇게 영창 가는 거는 그냥 지시불이행 장교가 사병들을 상대로 지시불이행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죄뿐이 아니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도 가고 사소한 일로도 가요. 군기교육대나 일반 그 헌병대 영창 이런 데는 외출 나갔다가 모자 삐딱해 써도 영창 가요. 그런 군기교육대를 얘기한 것 같고. 근데 밖에서 보면 영창이라는 거는 진짜 감옥처럼 생각하기 빨간 때문에. 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감장에 지금 군대 제대로 갔다 온 놈이 없단 얘기예요. 뭐, 그러고 보니까 진짜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다. 군대에서 전과자가 됐냐 안 됐냐 기록만 조회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김재동이 군대에 다녀온 시절이 하면 최소한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전사나 같은 건 안 돼 있을 것 같고 전과로 남아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걸 누가 알아? 그걸 다 조회해 봤다고? 그러니까 전산 조회를 해봤겠지. 김재동이 군대에서 사법적인 어떤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조회를 해봤겠죠. 답답한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이런 국감장에서 아니 그렇게 목리 부리고 쌩 난리를 치고 단식 쇼까지 하다가 그렇게 겨우겨우 기어들어와가지고 한다는 짓이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 이런 걸 준비를 하려고 시간을 번 거 아닐까요? 새누리당 애들은 헛발질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김재동을 이렇게 잡으면 다시는 비슷한 류의 사람들도 안 나올 거야라고 겁을 주고 있잖아요. 핍박을 딱 하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이거 보면은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면서 더 싫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 이런 걸로 국회의원 국정감사에서 나는 그 김재동 말이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개그적 요소가 있다 그러면 하등에 그게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보호해주고 싶네요. 자, 넘어갈게요. 김재동 영창이었습니다. 땡땡땡님 메일. 안녕하세요. 땡땡땡입니다. 새날 텔방 1호실에 있는 미국에 사는 친구가 맞벌이 중에 부인 일을 도와주다가 손가락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는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수술비 걱정에 메일을 드립니다.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네, 새날 1호실에 있는 돌돔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평상시에 그 골프장에서 막 일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모기지론 사태 때 전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이 친구가 수입이 변변치 않으니까 부인도 맞벌이를 하고 있고요. 부인이 이제 옷을 이렇게 나염 같은 거 찍어서 누르는 그 기계를 하고 그 옷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일을 하고 들어와서 부인 일을 도와주다가 그 기계에 손이 찧어서 손가락 뼈가 다 부서졌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수술을 받았고요.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미국은 이제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국가잖아요. 공공의료보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의료보험 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수술비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는 모습을 봤어요. 문득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 무슨 이슈가 있고 우리 사연들 중에 뭐 성금 모금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실제로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보내주세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 이하 작가 더 봅시다 그러면 외국에서 많이 보내주시고 예. 한국에서 많이 보내주시지만 인구 비율로만 따지면 우리 동포들이 보내주시는 성금이 훨씬 많다는 비율적으로만 보면은 그런 분들이 또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열악한 생활 전선에서 열심히 뛰시다가 뼈가 다 아작나버리는 사고를 당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그분에게 뭐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 뭐 그러니 도와주세요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명정님이 어떻게 뭔가 이렇게 애청자 대표이자 새날 패널로서 뭔가 대책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계좌를 하나 트시죠. 제 계좌요? 사실 몇몇 아름아름 몇몇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좀 전해 듣고 도와주자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몇몇 친구들끼리 그 정보가 공유되어 있는 상태고 제 계좌요? 제 계좌는 유명종이고요. 농협입니다. 356-0939-8696-03번입니다. 356-0939-8696-03 356-0939-8696-03 농협 유명종 새가 날아든다라고 하는 방송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분들이 우리를 도왔으면 그분들을 한번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이 계좌로 보내주시면은 한국의 정성을 듬뿍 담아서 이분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백남기 의사협회. 국내 사망진단사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곳이 대한의사협회입니다. 그 의사협회에서 오늘 최종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논란은 끝난 겁니다. 백남기 씨 사망 원인, 사망의 종류 등 작성 지침에 맞지 않는다. 심폐정지는 사망 원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서울대 병원이 만든 진단서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백선아 씨도 대단하신 분인 게 홀로 전국의 국민과 의사협회와 대학생과 인턴과 레지던트들을 상대로 홀로 외로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만 대 1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니까. 이 사람만 지금 대단한데. 고집 피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만 혼자 병사가 맞다. 그 의사협회가 결코 친진보적인 단체일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협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새누리당 몰표주는 분들일 거예요. 아마 의사협회가 대부분 뭐 꼭 그렇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분들이 이제 지금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은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 고인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어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 사인으로 결정하는 것이 작성 지침에 부합하며 백 씨의 경우 뇌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이 선행 사인이므로 사망의 종류가 병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사망 원인은 사망을 유발하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 이번 논란을 통해 우리 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길 바란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논쟁은 끝난 겁니다. 사실은. 끝난 거죠. 사망 원인은 정확하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외인사와 병사가 있습니다. 외인사는 병들어 죽는 사람은 병사라고 하고 외인사는 다른 어떤 조건들, 예를 들어서 자살, 타살 또는 법률적인 용어가 있어요. 이 외인사는 의학적인 용어인데 변사라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죽은지를 몰랐을 때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이 변사 이렇게 포함되거든요. 생각해보면 모든 죽음은 다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외인사 말고 병사 말고 다른 죽음은 없다는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아까 선행사인이라고 이야기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의학을 잘 몰라도 뻔히 답이 나오는 이야기. 근데 확실하게 누가 어떤 분인가가 정지부를 찍어버렸죠. 니들의 기준에 의하면 박정희도 병사다. 네. 심폐정지로. 네. 과다출혈. 네. 그렇지. 마리나 그림님이 트윗에 올려주셨네요. 고 백남기 선생 주치의 백선아 교수 홀로 궁지로 몰리고 있는 상황. 그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때인 듯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아, 근데 불안하네 진짜. 빨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주위에 있는 그 번개탄 다 사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쪽에서 나온 말이 더 웃기더라고요. 외압은 없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봤니? 아니, 그러니까 아예 나는- 처음부터 발표할 때. 아니 나는 그 말을 믿고 싶다니까요. 믿고 싶어요. 그럴 거예요. 외압도 없었는데 그러면 더 나쁜 놈인 거지. 알아서 그러는 거. 그 인터뷰한 자료가 약간 그 언론사에 의해서 마사지가 되면서 가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겨레하고 다시 인터뷰한 내용에 정정이 돼서 나왔는데 외압이 있었던 것도 확인할 수 없고 외압이 없었다고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는 얘기 안 하죠, 그 사람들은. 있는 것도 모르고 없는 것도 모른다. 아, 이두저도 모른다. 아몰랑.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건데 외압이 없었다라고 그 단정을. 주력 언론들에서 제목을 뽑은 거죠. 사망 진단서를 직접 쓴 레지던트가 연락 두절됐고 잠적돼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소셜미디어 대문에다가 저기 사진을 올려놨죠. 매트릭스에서 매트릭스 1에서 나오는 김용익 전 의원께서 이분이 지금 서울대에 나오시는 의사 출신이시죠. 이분이 올려준 트윗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대한의사협회가 통계청과 같이 만든 사망 진단서 작성 안내라고 이렇게 팜플렛 같은 거예요. 거기에 사망 진단서는 환자와 유족을 위한 의사의 마지막 배려라는 표지의 문구가 의미심장하네요 하면서 작성 지침이 있어요. 이게 큰 타이틀만 읽어드리면은 1. 사망 원인은 의학적 인과관계 순으로 직접 사인부터 위에서 아래로 한 칸에 하나씩 기재합니다. 2. 불명확한 진단명이나 사망에 수반되는 증상 및 징후만 기재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불명확한 진단명이나 사망에 수반되는 증상 및 징후만 기재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호흡 정지, 심폐 정지, 호흡 부전, 심장 정지는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망이 어쩌면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거지. 다음에 3.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기보다 구체적인 용어로 기재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예를 들면은 전이성 암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이의 의미가 혼동되므로 발생 부위 기재가 필요하고요. 흔한 경우로 이런 거 심장질환이라고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근경색증, 관상동맥, 축상경화증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라고 돼 있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사망 종류는 선행사인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만든 통계청하고 만든 사망진단서 작성법이에요. 정부가 만든 거라고 엄밀히 따지면은 질병 외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고 의학적 판단이 되는 경우만 병사로 선택합니다. 확실하게 나와 있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백선아라고 하는 사람 교수라고 부르지도 마요. 우리가 뭐 박근혜도 대통령으로 안 부르는 마당에 그따위 것들을 무슨 교수라고 부릅니까? 그냥 미친 또라이 새끼 아니에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그 물대포를 맞아도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고 말했던 김진태가 8월 4일 오전에 한 트윗이 있어요. 백남기 씨 주치 백선아 서울대 교수는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적었습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6일 전 급성 심부전증이 와서 가족에게 혈액투석을 권했는데도 가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사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했다면 물론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백남기 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 중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뒤에 읽으면 혈압 터집니다. 이 글에 대해서, 이 트윗에 대해서 백남기 씨의 장녀죠. 백도라지님, 우리 나물님이 여기에 대해서 트위터로 김진태에게 답변을 합니다. 네가 물대포 맞아봐. 뼈 부러지나 안 부러지나 보게. 서울대병원, 대한의사협회 다 외인사라고 했으니까 넌 의학 전문가도 아닌 게 입 좀 다물어.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나물님의 백도라지님이시죠. 나물님의 트윗을 보면서 일이 되게 심각하고 암울하고 슬픈 상황에서 이렇게 꿋꿋하게 버텨주니까 제가 그 트윗을 읽으면서 오히려 위안을 받는 것 같아요. 이분이 굉장히 꿋꿋하고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정면 대응을 하고 계시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천수하고 백선아하고 상의해서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는 그 권씨 레지던트 있죠. 그분이 잠적을 하면서 현재 SNS 계정 프로필에 사진을 올려놓은 게 매트릭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레오가 그 숟가락 휘는 꼬마하고 앉아서 얘기를 할 때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꼬마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숟가락을 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직 진실만을 깨달으려고 하세요. 이런 대사를 했는데 그 대사를 써놓은 사진을 프로필로 해놓고 잠적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분을 좀 레지던트 이분도 보호해야 될 분 같은데. 이건 사실 일공의 가치도 없는, 대응할 가치 없는 경우인데 권력을 쥔 자들이 이런 논란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이걸 피할 방법이 없이 어차피 우리들 입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에너지가 소모되는 이런 측면이 참 답답하다고 느껴지고, 정말 이거는 이런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는 짓이잖아, 엄밀히 따지면은. 그렇죠. 이 국가적인 낭비야, 이런 게. 김진태, 이 사람은 언젠가 정말 좋은 세상 오면은요, 한번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방송에 한번 부르시죠? 안 돼. 나 그거를 못 보겠어. 정말 짜증나네요. 대한민국을 먹칠하고 이제 학교들까지 다 먹칠하고 인간들 어디까지 갈 건지. 그리고 지금 백남기님 사망 당시에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고 백민주아님 지금 발리 여행 가지고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일베가 굉장히 악의적으로 까고 있어요. 근데 나물님이 밝히셨어요. 그 백도라지님이. 동생 시가의 가족 한 분 중에 발리 분이시고요. 앞으로도 발리 존나 많이 평생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근데 사실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일본에게 그 식민지를 뺏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백민주아 씨의 시댁분들이, 어르신들이 과거에 어린 시절을 인도네시아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인도 있고 아마 연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만나본 네덜란드 사람, 그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그 일본이 식민지를 점령하고 나서의 그 일본 캠프에서의 생활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굉장히 아직도 일본을 증오하고 있는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 지금까지 백민주아 씨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고 있었고 집에서, 그랬기 때문에 시댁에서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서 이분을 발리로 데려갔을 거예요. 누군들 임종을 안 지키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임종을 그때가 됐었을 거라고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깐다는 거는 조선일보에서 만화 그리는
윤서인의 만화를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발리 다녀온 게 뭐가 잘못인가요? 그러니까 정말 비열한 놈들이야. 사실상의 백남기 선생에 대한 가해자로 인식이 되는 한 무리가 내가 너희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너는 휴가 갔다 오면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폭들의 사고방식인 거잖아. 정반대로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병석에 누워있는 게 1년 가까이 돼가요. 그 사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병원만 지킬 수는 없는 상태 아닙니까? 외국으로 결혼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 상태라고 하면은 그 내부적인 뭔가가 있었겠지. 룰루라나 놀러를 갔을까요? 그런데 이 비열한 김진태라는 자는 이런 걸로 공격을 해대고 있다는 거예요. 일베들도 마찬가지고요. 트위터를 보시면은 일베류의 애들을 글 쓰는 거 보면 딱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해대고 있거든요. 사람도 아닌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들은 가해자로 인식되는 그들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진태가 뭔가 굉장히 SNS를 잘못 배운 거죠. 폐륜적으로 배운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가해자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미안하다가 먼저여야지. 네 아버지가 우리에 의해서 지금 사실상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는데 네가 휴가를 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논리잖아.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청년연대 대표 장모 씨가 지금 백남기 씨의 세 자녀 백도라지, 백민주와 백두산 이 세 명을 아버지를 죽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10월 11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쟤네들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진단서 문제부터 이제 백남기 어르신의 생명을 10달을 끌고 오면서 프레임을 만들기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 진단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병사라고 적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책임 없고, 그 다음에 백남기 어르신 가족들을 폐륜적으로 몰아가는 거죠. 아버지가 죽었는데 임종도 지켜보지 않고 해외여행 중이었던 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고소고발이 들어가면서 이게 물타기로 해서 언론을 조중동을 뒤덮고 KBS, MBC에서 연일 나오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갖고 했듯이 사람을 폐륜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가족들을. 그러면서 본인들의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이 새끼는 자기 아버지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그 사이에도 이쪽 진영 공격하는 트윗하고 있을 놈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김빙상님의 트윗입니다. 서울대 병원의 명성을 쌓는 데는 수천 명 조직원의 오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걸 무너뜨리는 데는 욕심에 눈먼 자격 없는 대가리 한 놈의 멋진 한 방이면 끝이제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조국 교수가 이렇게 페북에 올리셨네요. 고 백남기 선생에 대한 조건부 부검영장이 공개되면서 밝혀진 조건의 문헌, 그리고 이에 대한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국회 답변을 통하여 조건을 지키지 않는 영장 집행은 위법임이 확인되었다. 영장 발부 직후부터 내가 계속 강조해왔던 점이다. 이 점이 분명해졌으니 다시 강조할 점이 있다. 첫째,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영장 집행은 위법한 공무수행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 둘째, 이러한 위법한 공무수행을 지시 또는 집행하는 자는 면히 형사상 책임을 진다. 셋째, 이러한 위법한 영장 집행으로 획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역시 조국 교수가 명쾌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의사협회 의견과 조국 교수의 법적인 해석이 곁들여지니까 그러면 지금 부검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공권력이라고 할지라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정당하다. 되겠네요. 정당하다. 백남기 선생 논란은 이제 끝났습니다. 힐링 베개가 뭔 줄 알아? 꿈나라 베개. 베개라고는 불려지지만 지금까지의 베개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말린, 황토, 게르마늄옥, 소나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꿈나라 베개. 충전재까지 통째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추석 선물 중에 건강을 위한 선물이 최고죠. 잠이 보약이니 숙면을 선물하세요. 목과 허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꿈나라 베개. 아기 돌잔치, 결혼식 답례품, 단체 기념품 등 이 세상에 없는 것도 맞춤 가능하다는 갤러리 기프트. 새날의 많은 애청자들이 이곳에서 단체 선물을 제작하였고 사장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감동했다는 피드백을 보내주셨습니다. 연대를 실천하시는 애청자님들과 욕 대신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해주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www.gallerygift.co.kr 1666-5404.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에 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병우 아들 코너링. 좀 웃고 가시죠. 와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 우상호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제 국회에서 참 희한한 사건이 있었다. 우수석 아들을 왜 운전병에 채용했냐는 질문에 우수석 아들의 코너링이 좋아서라는 답변이 나왔다. 수없이 많은 의견 지원자들은 밤새도록 코너링 연습하게 됐다. 변명을 해도 어이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치겠다 진짜. 아이고. 코너링 중요하죠? 그쵸? 미치겠다 진짜.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아니 우병우 아들은 기본적으로 운전을 거의 안 했어요. 안 한 걸로 드러났잖아. 맞아요. 심지어는 얘가 운전병인데 다른 사람이 운전하고 걔는 다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JTBC 5시 정치부 회의에서 트윗에 올려주셨는데요. 우병우 수석 아들 운전병 특혜 의혹에 대해서 그 경찰청이 국감장에서 내놓은 답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받지 마세요. 운전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고 요철도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진짜 짜증나. 저도 그 정도는 운전하는데요. 운전병을 뽑으려고 할 때 만약에 실기를 봤다고 칩시다. 그거를 마치 지금 증언하고 있는 놈이 굉장히 직접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자체가 불가능해. 그렇죠. 네. 아니 운전병 뽑는데 걔네들이 직접 뽑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록을 보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그런 채점표가 가능하다고 봐요. 코너링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실제로 우리 친구 2명이 운전병 출신이에요. 근데 그놈들 차를 타면 지금도 나는 굉장히 편안해 마음이. 실제로 그래요. 맞아요. 얘네들은 그 상관들 차를 몰고 다니는 게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요. 웬만하면 급브레이크 안 밟아요. 그러니까 타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마음이 편하고 엑셀레이터도 급발진 거의 안 하고요. 운전 자체가 굉장히 스탠다드야. 이런 친구들이 차를 타면은 어떻게 가도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운전병으로 지원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입대를 할 때부터 운전병 특기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사단에 배치됐을 때 사단에 필요한 운전병들은 직접 그 현지에서 뽑거든요. 그러면 운전병과 특기를 갖지 않고 있더라도 실제로 운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상황에서 군대 트럭이나 집차나 이런 걸 몰게 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운전만 해주면 돼요. 근데 선발 과정은 제가 듣기로는 너 운전면허증 있어? 너 운전병 해.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운전면허증도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옛날에는 네. 운전면허증 없어도 그냥 운전병으로 시키고 면허 따게 해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야. 코미디 같은 거야. 아니 어떻게 코너링이 좋다고 운전병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난 이해가 안 돼. 이 사람도 군대 안 간 거 아니에요? 답변한 사람이 군대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경찰청 관계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군대랑 상관없는 이야기로. 의경이구나. 메커니즘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런 답변은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엄밀히 따지면은 면허증이 있어서 뽑았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상 요즘 애들은 웬만하면 다 면허증 있잖아요. 다는 없다고 치더라도. 특히 남자애들은 면허증 거의 대부분 있는데 왜 운전전문으로 뽑았어? 물어보니까 그 면허증이 있어서 뽑았다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군대 간 애들 중에 3분의 2는 면허증이 있는데 면허증 있으니까 뽑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코너링이 좋았다. 요철을 잘 넘어갔다. 나 미치겠다. 나 우병우 아들 데려다가 한번 운전 좀 시켜봤으면 좋겠어. 코너링하고 요철은 운전 기술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격이 급한 놈이 코너링을 휙 돌 수도 있고 안전하게 돌 수도 있고 요철을 브레이크만 좀 밟아주면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 사람의 특기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운전 스타일일 뿐이야. 이 자체가 웃긴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채용했다고 하는 실무자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미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를 너무 많이 보니까 거기 보면은 정치인들 태우고 다니는 운전기사가 막 테러로부터 도피하고 막 추격전 벌어지고 하잖아요. 그거를 보고 이거를 이렇게 써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의경은 지원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합격해야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군대 대신 복무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의경을 지원해서 합격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대학교 선배들 중에 유력한 일간지 언론사주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둘이 형제인데 형제가 나란히 군대를 한 날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그 오빠들이랑 친해가지고 간간히 연락을 했는데 일단 핸드폰 가지고 들어가고요.
그게 벌써 10년 전인데. 그리고 이 오빠들이 법대생들이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사시 공부를 합니다. 의경 그 내무반 안에서요. 독서실이 다 있대요. 그래서 그 하루 일과를 다 빠지고 사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때는 그나마 본인이 공부를 하지. 지금은 논문이나 뭐 그런 것까지 다 써준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사실 그 의경에서는 운전병이 꼴보직이에요. 잘 생각해 봅시다. 의경이 할 수 있는 게 행정, 교통, 그리고 시진압. 이것들 중에 오히려 행정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교통은 길거리 나가서 떼 앞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시진압, 뭐 또 외에 더 이상 뭐 있을 수 있겠죠. 경비도 있을 수 있는데 운전병이면은 운전만 해주고 나머지는 대기하면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굉장히 꿀보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거참들의 어떤 그 간섭을 많이 안 받는 일 중에 하나죠. 차 운전병으로서는 그렇다고 저는 보고. 특히 이제 그 고위직 뭐 연대장이나 그렇죠. 대대장이나 사단장 차를 운전을 하면 꽃보직 중에서 이거는 그렇죠. 뭐 엄청난 거죠. 후광국가 때문에 막 함부로 못 건드리는. 못 건드리죠. 쩔병이지만 헌병도 못 건드리는. 코너링이 뭐냐. 더불어 물 흐르듯이 님이 이렇게 트윗에 올려주셨네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에효 이 병신아, 이 상병신아, 경찰 고참 선배라는 인간이 후배들 보는 앞에서 강단 있게 나가야지 코너링을 잘해 우병우 아들 뽑았다니 에라 이 병신아, 이 상병신아, 후배들 보기 쪽팔리지도 않니? 수사권 독립? 너 같은 내시 때문에 되겠니?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거 우리의 논리라기보다는 걔네들 스스로 느껴야만 되는 논리인 거예요. 이게 정말 이분 만났다나. 항구 욕설봇 한번 읽을까요? 위아래 따지기에 환장을 해서 염라대왕을 보고도 몇 년생이냐고 대거리를 지길 놈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미치겠네. 5번째 키워드입니다. 동국대 교수 막말. 정말 이슈가 끊이지가 않아. 근데 오히려 이런 이슈들은 동국대 교수가 있었어요. 동국대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동국대 우리 나이로 60대는 이 교수가 오후 6시에 동료 교수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형편이 어려운 중국 여학생에게 중국어도 배우고 그 중국어를 배우면서 알바비도 주자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가 맞아진 거예요. 술 먹다가 이 사람들이 오바를 한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 기숙사가 원칙적으로 출입 카드를 소지한 학생만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근데 김 교수는 그 여학생 중국인 A씨의 카드를 사용해서 이 여학생을 4층에 있는 방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진짜. 여기서부터 혐오스럽네요. 어떻게. 그런데 이 여학생 기숙사에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생활조교가 경비실에 사실을 알렸어요. 보안반장이던 비슷한 또래의 이제 경비하시는 보안반장 경비분이 마주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조교가 그분도 여자분이었겠죠. 거기를 지키는 분만 경비하시는 분들만 남자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비하시는 그 보안반장께서 이곳은 외부인 출입 통제구역이다. 승인 없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다른 보안요원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보안요원이 김 교수한테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밤중에 떠드냐 하니까 이 교수가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어디 선생한테 덤벼들어 건방진 새끼 넌 때려도 개값도 안 돼서 안 때리 이 새끼야 나이 처먹었으면 처먹은 값을 해. 이게 동국대 교수의 수준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이 김모 교수가 기숙사에 데려다 주기만 했을까요? 아니 그거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죠?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이미 예비 범죄예요. 범죄 준비 단계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학생 기숙사에 왜 남자가 교수 아니야 교수 하랍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죠. 무단 침입이잖아요. 일단은. 네, 무단 침입이에요. 이 작자가 제자가 연휴 기간에 굴묵과 걱정이 돼 빵을 많이 사줬고 그래서 기숙사에 데려다 준 거라고 합니다. 기숙사 문 앞까지 현관 문 앞까지 데려다주면 참 착한 그거는 교수예요. 그렇죠. 아니 빵을 많이 사주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뭐 패스카드가 생긴 거야? 빵으로? 나 대학교 때 여학생들한테 빵 많이 사줬는데 기숙사 안 데려가던데. 그리고 이 개새끼는요. 이게 지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물타기를 하네요. 네가 왜 들어갔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에게 내가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니 교수님은 괜찮다고 말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네요. 뭐야 자기 방이야 뭐야 지금 그러니까. 모텔이야 뭐야. 그러니까. 사실상 뭐 대학 교수들이나 목사 이런 사람들의 성추행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각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 여학생을 성추행할 목적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네, 명백합니다. 예. 다른 의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뭐 그 여학생이 술에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것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예 그런 사실조차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하면 끝났을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뭐 실수로 잘 모르고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수인 자기가 봤을 때는 경비하시는 분들이 사람으로 안 보였던 거잖아요. 개값도 안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어떡해요. 개돼지죠, 개돼지. 제 친구가 말해준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와가지고 놀란 게 혼수, 그러니까 남녀 같이 쓰는 그 도미토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방이, 그러니까 한국에는 남자 여자 이렇게 다른 그 층마다 다르게 있다든지 뭐 동이 다르다든지 그렇다며요. 동이 다르죠. 아, 그러니까 아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기숙사는 남녀 기숙사가 따로 있죠, 대부분. 네. 그쵸. 이게 분리돼 있는데. 입구도 네, 완전히 달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입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거를 교수라는 작자가 모를 일은 없을 거잖아요. 들어오라고 한들 안 돼. 안 되죠. 그쵸.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미드를 보더라도 보통 건물의 경비원들은 굉장히 체격 좋은 흑인이거나 굉장히 근육질의 남자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반대로 은퇴한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경비를 서다 보니까 이런 경비원을 상대로 하는 범죄 혹은 이런 막말이나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너무 화가 나요. 맞아요. 너무 화가 나요. 만약에 정말 건장한 보안 요원이었다면 이렇게 또 말 못하죠. 한번 쥐어 터질까봐. 그렇죠. 비열한 새끼들인 거야. 대학 교수라는 놈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되나요? 인내는 필요 없다님이 트윗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바로 견적이 나오네. 작업하다 안 돼서 심사가 뒤틀렸는데 경비한테 화풀이. 근데 동국대는 뭐하는 학교지?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제대로 털려면 그 여학생에게 성추행 여부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보통 그 기숙사에 그렇게 여학생 기숙사에 남자가 막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학생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단 침입일 수도 있다. 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술이 취했다고 치면은 이 여학생이 따라 들어가는 걸 보고 같이 따라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이 여학생의 출입 카드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뭐 술이 취했거나 그래서 가능성이 있잖아요. 술 안 취했으면 발휘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 생각해보면 이 교수의 여죄도 한번 알아보는 것이. 동국대 학생분들의 그 양심 선언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죄를 캐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교수가 이외에도 다른 학생들을 성추행 혹은 성희롱 했다는 제보가 나타나면서 학교는 진상조사 및 사후 대응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상습범이었구만. 그리고 지금 동국대가 이것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수들 집단들이 거기서는 이것을 많이 하나 봐요.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동국대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가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링크를 따라 들어가 보니 이 김 교수만 아니고 다른 김 교수도 뭐 5월달이라든지 검찰 등에 따르면 동국대 교수 K모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동곡동의 한 주점에서 같은 대학 졸업생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발언도 있었고 성추행도 있었고 해가지고 뭐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뭐 허접하게 노네요 여기선. 제 지인이 최근에 시간 강사로 어떤 대학에 나가게 됐거든요. 쪽 이 대학의 학장이 불러서 얘기를 하길 첫 번째 챙겨야 될 것은 일단 취업률이다. 네가 맡아야 될 거는 취업률 높여라. 두 번째는 애들이랑 자지 마라. 이거였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럼 얼마나 만연해 있길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왔다 그랬을 때.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실수하면은 자기 실수를 쉴드 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인격을 모독하고 막말을 뱉고 이런 짓은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사람 자체가 정상인 나라에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단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행복은 개뿔.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
이재본님 메일. 금력과 강권력으로 틀을 갖춘 정권.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과 조작을 거침없이 행하는 자들. 4대강, 자원개발, 천안함, 세월호, 사드 설치, 미르재단, K스포츠 등을 만든 부정부패 원인, 자본 권력에 돈에 세뇌된 국민들도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이용 요령꾼 사람을 모아서 온갖 음모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기획이라는 이름으로 금권과 강권력으로 부익부를 강화시킵니다. 그에 비해 힘없이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 진실과 전문성을 순수한 마음과 사실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힘없는 진실은 빈익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지한 선무당이 만든 역사의 교훈은 항상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선구자들은 각 분야에서 자기 역할에 자기 목숨과 일생을 걸어야 합니다. 가슴을 울리는 열정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자기 분야 역할에 일생을 걸고 실행해야 합니다. 한민족의 조국, 대한민국의 진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 부정부패가 연달아 터지는 지금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구심점을 모을 수 있는 핵심을 바로 정립하고 진실로 대한민국의 국민을 인도해 주시기를 통분하는 마음을 달래며 기원해 봅니다. 실행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 주십시오. 거짓 언론의 권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요? 원본 ENT 기술원장 이재본 배상. 사실은 좀 어려운 메일이죠. 내용이 추상적인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근데 전체적인 느낌은 알겠어요.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왔다.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쫓아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 역사란 게 그런 거 아닐까요? 그 해결의 변증법은 저한테 전 역사에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뭔가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반이 생기고 그게 합쳐지면서 역사가 되고 또 그 합해져 있는 그 기득권을 향해서 또 반이 생기고 다시 그게 합쳐지고 정, 반, 합이 계속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라 저는 최소한 대한민국이 아무리 암울하다고 해도요. 역사적인 큰 틀에서 보면 진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하는 보수 진보의 진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발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광화문을 나가든지 어디든지 갈 때 가끔가다는 지치잖아요. 그럴 때 선배 운동하는 선배님들한테 정말 이거 도대체 정말 힘들다 나쁘다 넋두리를 윗사람들한테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최소한 우리는 지금 커피숍에서 박근혜를 박근혜라고 부르고 욕을 하면서 끌려가지는 않지 않니? 그 딱 보니까는 옆에 있는 형님은 정말 그 말도 전두환이라고까지 안 한 것 같은데 진짜 끌려가셔가지고 6개월 살다 나오셨던 분이 또 앉아 계시고 그래가 맞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앞으로는 조금씩이라도 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 박근혜가 감사히 하도 뻘짓을 하고 있는 바람에 좀 많은 분들이 좀 더 눈을 뜨고 계시니까. 새가 날아든다의 홈페이지는 www.birdfly.co.kr birdfly.co.kr 많은 분들의 가입과 참여를 바랍니다. 제가 이분도 만만치 않은 파워 트위터리안인데 조금 격은 떨어지는데 부산이시죠? 부산에 사시는 분이고 15,000명을 팔로잉하고 4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계신 트위터리안 김무성 씨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태풍 차바의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영도를 포함해 부산과 영남 일대의 피해와 사고 소식에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히 울산에서 순직하신 소방관과 고신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하신 근로자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런 트윗과 비교해서 보면 서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무성은 남의 이야기가 그렇죠. 예. 자기 지역 이야기인데 예. 이번에 차바가 초속이 정확히 56.6m예요. 와. 100m를 2초에 뛴 거예요. 1초에 이렇게 바람이 그 정도 간다는 거예요. 100m를 2초에 뛴 거예요. 어마어마한 바람이었던 거지. 우리나라 역사상 관측된 일의 역대 3위 그 속도가. 울산에서는 소방관도 돌아가셨고요. 민간인도 돌아가셨고. 부산에서만 3명이 목숨 잃고 5명이 다쳤다고 하죠. 아이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진은 그렇게 많이 겪어보지 않아서 지진 설계라던가 준비는 많이 안 돼 있는 게 이해는 가는데 홍수는 거의 매년 겪는데도 왜 매년 이렇죠? 홍수를 대비해서 4대강 했잖아요.
제가 한 몇 년 전이더라? 강남에서 홍수 난리 났을 때. 강남역인데. 네. 오세이돈이 시장 할 때요. 그때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강북에서 버스를 타고 한남대교를 건넜었거든요. 근데 한남대교를 딱 들어오자마자 그 강남대로가 다 물에 잠겨가지고 버스에 물이 살랑살랑 들어오는 거예요. 속으로는 오늘 늦게 가도 되겠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랬지만 그때 그 피해가 엄청나가지고 그게 다 흙탕물이고 완전히 더러운 물이잖아요. 사실 이게 그렇죠. 청소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 역류하는 그 하수도가 역류하는 물이라 강남역에서 발생한 거는 이제 빗물이 우수가 흐르는 관을 통해서 내려가다가 막혀가지고 그 역류가 되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울산 쪽도 보니까 트위터리한 분들이 찍어서 올려주시는 거 보니까 하수도가 역류해서 맨홀로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집도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지자체나 정부는 초비상사태를 이렇게 대기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소식을 전해주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침수가 되는 것이 대부분 어떤 지역이냐면은 저지대.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잠기는 상황에서 빨리 모터를 돌려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 해본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게 돼 있고요. 평상시 때 그래서 연습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상태에다 보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걸 잘 하라고 우리가 뽑아준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청와대 계정을 들어가 보니까 이분들도 파워 트위터리안인데 20만 7천 명을 팔로잉하고 29만 7천 명한테 팔로워를 받았는데 그만해 재미없어. 박원순이 제일 재밌었거든. 네. 여기 그 대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죠. 파란 옷을 입고 연설한 세계 한인의 날 연설 사진을 자랑스럽게 올려놓은 게 끝이네요. 아무 말도 없습니다. 태풍에 대해서. 아이고 올해가 병신년이죠. 병신이란 말보다 더 어감이 안 좋은 게 있어요. 비웅신. 그런 말 쓰지 맙시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삼가 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여기까지는 알아. 마카 산삼 말하는 거 아니야? 또 있어?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녹용의 효능은 일단 검색해봐.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그렇지.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re.com. 이런 회사는 상줘야 돼. 야, 너는 어제 새벽까지 술 처먹고 아직도 쌩쌩하냐? 아, 그것이 나는 또 비법이 있지. 몸에 참 좋은 해독 주스라고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것이 있어. 야, 명인 힐링 푸드가 만든 참 좋은 하루 야채 아침 저녁으로 먹어보고 느껴봐. 이제 내 몸은 내가 챙깁시다. 명인 힐링푸드가 만든 참 좋은 해독 주스. 1588-6452 명인이 만드는 건강식품. 네이버에서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자매품 청열 주스 참 좋은 청아야채도 있습니다. 타이보란 남미 아마존 지역에서 자생하는 수령 300년 이상의 타이보 나무 내피를 채취하여 자연 건조한 뒤 우려낸 천연 건강차입니다. 1500년 전 잉카 문명 시대부터 아마존 지역에 신비의 차로 전해져 내려왔으며 타이보란 이름도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란 뜻으로 세계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타이보의 의학적 효능과 관련하여 연구 논문이 2,000여 건 이상 발표될 정도로 우수한 성분과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섞지 않았습니다. 타이보 100%를 진하게 달여서 한 병에 담았습니다. 타이보 하루치 검색창에서 JP 타이거를 검색하세요. 소비자가 회사의 주인이 되는 소비자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새날 애청자들에 한해 타이보 하루치의 1+2 행사를 실시합니다. JP 타이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JP 타이거.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김제동, 영창. 국정감사에까지 김제동 씨가 지금 등장하는 상황이에요. 김제동 씨가 모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군의 최고 계급자인 대장의 배우자 분에게 잘 모르고 아줌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다녀왔다. 이게 이제 방위 복무중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방송으로 했다는 거예요. 개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이것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앞에 놓고 김제동 씨가 이렇게 말을 해서 국방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제동 씨가 영창 갔다 온 기록이 있냐 이렇게 물어요. 국방부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기록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한 연예인이 한 발언을 놓고
국정감사장에서 김재동 씨를 다구리 놓고 있는 거거든요. 국정감사장에서요? 예. 아니 그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좀 질은 떨어지겠지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뭘 알아요? 그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라는 국회의원인데 이제 우리는 솔직히 좀 까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성주 사드 문제를 포함 사회 곳곳의 세월호 문제라든지 이번에 백남기 선생님 돌아가신 장례식장에도 왔죠. 김재동 씨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보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알고 있었겠지. 김재동이 영창 간 기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겠지.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그걸 확인시켜주는 모양새로. 참 너무한다. 쫀쫀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는 정권인데. 급장렬인데요. 아니 그 영창도 우리가 보통 군형법을 위반해서 재판을 거쳐서 가는 영창이 있고 보통은 그 사병들 군장 메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군교육대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유진희 님이 이렇게 트윗에 올려주셨네요. 국감장서 난데없는 김재동 영창 진위 논란 하면서 링크 올려주셨고요. 유진희 님의 과거 이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칭 하나로 영창이 불가능하다? 까는 소리 마라. 사단장 먹을 반찬 한 개 살짝 먹었다고 군기교육대 15일 갔다 온 나다. 지금도 낙지볶음은 쳐다도 안 본다. 니미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근데 이 백승주 의원이 자기가 그 전에 이런 발언을 했죠. 사드 예정지 선정 발표 과정이 아쉽다라고 해서 지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좀 만회하려고 어떻게 해서 이쁘게 보이려고 딸랑딸랑 하는 짓이 플러스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진짜 이슈를 가지고 오는 거를 막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온 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창을 갔다 왔다는 말이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일단은 잠깐 군기교육대 다녀온 것도 영창 갔다 온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영창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보통은 이제 영창이라고 말하는 건 군 재판 기록을 거쳐갖고 군대는 일반 사유랑 좀 달라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갔다 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단마다 영창이 있거든요. 사단마다 일종의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 비슷한 개념의 영창이 있어요. 가둬놓는.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군으로부터 무슨 뭐 징역을 받았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설사 그런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개그맨이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작년 7월달 발언이에요. 최근에 한 말도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김재동을 어떻게 한번 탈탈 털어보려고 발언들 중에 뭐가 없나 찾다가 이것을 찾아낸 겁니다. 정말 할 일 없고 진짜 짜증나네요. 보복이라는 것밖에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김재동이 정말 진짜 중요한 인물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국감장 안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지도 궁금하고요. 아,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도대체 지금 캐야 될 사람은 최순실, 우병우, 미르, K스포츠 얼마나 많은데 지금 김재동을 가지고 그것도 작년 7월에 한 발언을 가지고 지금 이거 가지고 까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근데 머리는 좋아요. 마차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발언을 그거에 대해서 막 반박을 하잖아. 그러면 너는 갔다 왔니? 하다 보면은 또 다른 판도라 박스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드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니라고 했던 것도 만회하고 또 다른 진짜 이슈를 가지고 올래도 시간을 끌 수 있는 거는 엄청나게 잘한 거고. 너무 유치해서 봐줄 수가 없어. 화가 나요 진짜. 이게 어느 정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화가 나고 어처구니 없다고 얼굴 붉히고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그런데 저놈들은 어떨까라고 한번 트윗을 봤더니 대표적으로 그쪽에 붙어있는 트윗 계정이 하나 있어요. 백송이란 계정인데 백송 계정이 이렇게 올렸네요. 열받지 말고 들으세요.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국감에서 기껏 한다는 짓거리가 김재동 놈의 영창살이 얘긴가. 북에선 핵실험 마치고 실전 배치 중인데 그놈의 새끼 방위 시절 얘기가 그리 중요하나. 한심한 놈들. 그놈이 거짓이면 이번 기회에 싹을 잘라버리고 국감 입원으로 종쳐라. 너희들 국감 수당 받지? 이렇게 올렸네요. 자기들도 쪽팔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실제로요, 그런 경우 영창 갈 수 있어요. 13일짜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대에서 이를테면은 13일짜리 정도 되면은. 군기교육대.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고, 군대에서 13일 징역 이런 게 어딨어. 예. 이런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맞고, 국방부가 하는 말이 그런 걸로 군대에서 영창을 보내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현재는 지금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우리 군대 시절에도요, 이쪽에 괘씸죄 같은 거 걸어서 그냥 군기교육대 보내는 건 일상 다반사였었거든요. 자기 지휘관의 말을 안 듣는다거나 반항한 가지의 배교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말린, 황토, 게르마늄5, 소나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꿈나라 베개. 충전재까지 통째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추석 선물 중에 건강을 위한 선물이 최고죠. 잠이 보약이니 숙면을 선물하세요. 목과 허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꿈나라 베개. 아기 돌잔치, 결혼식 답례품, 단체 기념품 등 이 세상에 없는 것도 맞춤 가능하다는 갤러리 기프트. 새날의 많은 애청자들이 이곳에서 단체 선물을 제작하였고 사장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감동했다는 피드백을 보내주셨습니다. 연대를 실천하시는 애청자님들과 욕 대신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해주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www.gallerygift.co.kr 1666-5404.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병우 아들 코너링. 좀 웃고 가시죠. 와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 우상호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제 국회에서 참 희한한 사건이 있었다. 우수석 아들을 왜 운전병에 채용했냐는 질문에 우수석 아들의 코너링이 좋아서라는 답변이 나왔다. 수없이 많은 의견 지원자들은 밤새도록 코너링 연습하게 됐다. 변명을 해도 어이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치겠다 진짜. 아이고. 코너링 중요하죠? 그쵸? 미치겠다 진짜.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아니 우병우 아들은 기본적으로 운전을 거의 안 했어요. 안 한 걸로 드러났잖아. 맞아요. 심지어는 얘가 운전병인데 다른 사람이 운전하고 걔는 다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JTBC 5시 정치부 회의에서 트윗에 올려주셨는데요. 우병우 수석 아들 운전병 특채용에 대해서 그 경찰청이 국감장에서 내놓은 답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받지 마세요. 운전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고 요철도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진짜 짜증나. 저도 그 정도는 운전하는데요. 운전병을 뽑으려고 할 때 만약에 실기를 봤다고 칩시다. 그거를 마치 지금 증언하고 있는 놈이 굉장히 직접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자체가 불가능해. 그렇죠. 네. 아니 운전병 뽑는데 걔네들이 직접 뽑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록을 보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그런 채점표가 가능하다고 봐요. 코너링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실제로 우리 친구 2명이 운전병 출신이에요. 근데 그놈들 차를 타면 지금도 나는 굉장히 편안해 마음이. 실제로 그래요. 맞아요. 얘네들은 그 상관들 차를 몰고 다니는 게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요. 웬만하면 급브레이크 안 밟아요. 그러니까 타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마음이 편하고 엑셀레이터도 급발진 거의 안 하고요. 운전 자체가 굉장히 스탠다드야. 이런 친구들이 차를 타면은 어떻게 가도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운전병으로 지원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입대를 할 때부터 운전병 특기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사단에 배치됐을 때 사단에 필요한 운전병들은 직접 그 현지에서 뽑거든요. 그러면 운전병과 특기를 갖지 않고 있더라도 실제로 운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상황에서 군대 트럭이나 집차나 이런 걸 몰게 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운전만 해주면 돼요. 근데 선발 과정은 제가 듣기로는 너 운전면허증 있어? 너 운전병 해.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운전면허증도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옛날에는 네. 운전면허증 없어도 그냥 운전병으로 시키고 면허 따게 해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야. 코미디 같은 거야. 아니 어떻게 코너링이 좋다고 운전병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난 이해가 안 돼. 이 사람도 군대 안 간 거 아니에요? 답변한 사람이 군대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경찰청 관계자이기 때문에 이건 군대랑 상관없는 이야기로. 의경이구나. 메커니즘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런 답변은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엄밀히 따지면은 면허증이 있어서 뽑았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상 요즘 애들은 웬만하면 다 면허증 있잖아요. 다는 없다고 치더라도. 특히 남자애들은 면허증 거의 대부분 있는데 왜 운전전문가로 뽑았어 물어보니까 그 면허증이 있어서 뽑았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군대 간 애들 중에 3분의 2는 면허증이 있는데 면허증 있으니까 뽑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코너링이 좋았다. 요철을 잘 넘어갔다. 나 미치겠다. 나 우병우 아들 데려다가 한번 운전을 좀 시켜봤으면 좋겠어. 코너링하고 요철은 운전 기술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격이 급한 놈이 코너링을 휙 돌 수도 있고 안전하게 돌 수도 있고 요철을 브레이크만 좀 밟아주면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 사람의 특기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운전 스타일일 뿐이야. 이 자체가 웃긴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채용했다고 하는 실무자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미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를 너무 많이 보니까 거기 보면은 정치인들 태우고 다니는 운전기사가 막 테러로부터 도피하고 막 추격전 벌어지고 하잖아요. 그거를 보고 이거를 이렇게 써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의경은 지원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합격해야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군대 대신 복무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의경을 지원해서 합격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대학교 선배들 중에 유력한 일간지 언론사주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둘이 형제인데 형제가 나란히 군대를 한 날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그 오빠들이랑 친해가지고 간간히 연락을 했는데 일단 핸드폰 가지고 들어가고요. 그게 벌써 10년 전인데. 그리고 이 오빠들이 법대생들이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사시 공부를 합니다. 의경 그 내무반 안에서요. 독서실이 다 있대요. 그래서 그 하루 일과를 다 빠지고 사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때는 그나마 본인이 공부를 하지. 지금은 논문이나 뭐 그런 것까지 다 써준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사실 그 의경에서는 운전병이 꼴보직이에요. 잘 생각해 봅시다. 의경이 할 수 있는 게 행정, 교통, 그리고 시위진압. 이것들 중에 오히려 행정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교통은 길거리 나가서 떼 앞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시위진압, 뭐 또 외에 더 이상 뭐 있을 수 있겠죠. 경비도 있을 수 있는데 운전병이면은 운전만 해주고 나머지는 대기하면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굉장히 꿀보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고참들의 어떤 그 간섭을 많이 안 받는 일 중에 하나죠. 차 운전병으로서는 그렇다고 저는 보고. 특히 이제 그 고위직 뭐 연대장이나 그렇죠. 대대장이나 사단장 차를 운전을 하면 꽃보직 중에서 이거는 그렇죠. 뭐 엄청난 거죠. 후광기과 때문에 막 함부로 못 건드리는. 못 건드리죠. 쩔병이지만 번병도 못 건드리는. 코너링이 뭐냐. 더불어 물 흐르듯이 님이 이렇게 트윗에 올려주셨네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에효 이 병신아, 이 상병신아, 경찰 고참 선배라는 인간이 후배들 보는 앞에서 강단 있게 나가야지 코너링을 잘해 우병우 아들 뽑았다니 에라 이 병신아, 이 상병신아, 후배들 보기 쪽팔리지도 않니? 수사권 독립? 너 같은 내시 때문에 되겠니?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거 우리의 논리라기보다는 걔네들 스스로 느껴야만 되는 논리인 거예요. 이게 정말 이분 말났다나. 항구 욕설봇 한번 읽을까요? 위아래 따지게 환장을 해서 염라대왕을 보고도 몇 년생이냐고 대거리를 지길 놈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미치겠네. 5번째 키워드입니다. 동국대 교수 막말. 정말 이슈가 끊이지가 않아. 근데 오히려 이런 이슈들은 동국대 교수가 있었어요. 동국대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동국대 우리 나이로 60대는 이 교수가 오후 6시에 동료 교수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형편이 어려운 중국 여학생에게 중국어도 배우고 그 중국어를 배우면서 알바비도 주자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가 맞아진 거예요. 술 먹다가 이 사람들이 오바를 한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 기숙사가 원칙적으로 출입 카드를 소지한 학생만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근데 김 교수는 그 여학생 중국인 A씨의 카드를 사용해서 이 여학생을 4층에 있는 방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진짜. 여기서부터 혐오스럽네요. 어떻게. 그런데 이 여학생 기숙사에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생활조교가 경비실에 사실을 알렸어요. 보안반장이던 비슷한 또래에 이제 경비하시는 보안반장 경비분이 마주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조교가 그분도 여자분이었겠죠. 거기를 지키는 분만 경비하시는 분들만 남자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비하시는 그 보안반장께서 이것은 외부인 출입 통제구역이다. 승인 없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다른 보안요원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보안요원이 김 교수한테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밤중에 떠드냐 하니까 이 교수가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어디 선생한테 덤벼들어 건방진 새끼 넌 때려도 개값도 안 돼서 안 때리 새끼야 나이 처먹었으면 처먹은 값을 해. 이게 동국대 교수의 수준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이 김모 교수가 기숙사에 데려다 주기만 했을까요? 아니 그거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죠?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이미 예비 범죄예요. 범죄 준비 단계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학생 기숙사에 왜 남자가 교수 아니야 교수 하랍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죠. 무단 침입이잖아요. 일단은. 네, 무단 침입이에요. 이 작자가 제자가 연휴 기간에 굴묵과 걱정이 돼 빵을 많이 사줬고 그래서 기숙사에 데려다 준 거라고 합니다. 기숙사 문 앞까지 현관 문 앞까지 데려다주면 참 착한 교수예요. 그렇죠. 아니 빵을 많이 사주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뭐 패스카드가 생긴 거야? 빵으로? 나 대학교 때 여학생들한테 빵 많이 사줬는데 기숙사 안 데려가던데. 그리고 이 개새끼는요. 이게 지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물타기를 하네요. 네가 왜 들어갔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에게 내가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니 교수님은 괜찮다고 말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네요. 뭐야, 자기 방이야 뭐야, 지금 그러니까. 모텔이야 뭐야. 그러니까 사실상 뭐 대학 교수들이나 목사 이런 사람들의 성추행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각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 여학생을 성추행할 목적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네, 명백합니다. 예. 다른 의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의학을 잘 몰라도 뻔히 답이 나오는 이야기. 근데 확실하게 누가 어떤 분인가가 정지부를 찍어버렸죠. 니들의 기준에 의하면 박정희도 명사다. 예, 심폐정지로. 네. 받아출혈. 그렇지. 마리나 그림님이 트윗에 올려주셨네요. 고 백남기 선생 주치의 백선아 교수 홀로 궁지로 몰리고 있는 상황. 그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때인 듯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아, 근데 불안하네 진짜. 빨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주위에 있는 그 번개탄 다 사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쪽에서 나온 말이 더 웃기더라고요. 외압은 없었다. 그러니까 야 누가 물어봤니? 아니, 그러니까 아예 나는, 처음부터 발표할 때. 아니 나는 그 말을 믿고 싶다니까요. 믿고 싶어요. 그럴 거예요. 외압도 없었는데 그러면 더 나쁜 놈인 거지. 알아서 그러는 거. 그 인터뷰한 자료가 약간 그 언론사에 의해서 마사지가 되면서 가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겨레하고 다시 인터뷰한 내용에 정정이 돼서 나왔는데 외압이 있었던 것도 확인할 수 없고 외압이 없었다고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는 얘기 안 하죠, 그 사람들은. 있는 것도 모르고 없는 것도 모른다. 아, 이두저도 모른다. 아몰랑.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건데 외압이 없었다라고 그 단정을. 주력 언론들에서 제목을 뽑은 거죠. 사망 진단서를 직접 쓴 레지던트가 연락 두절됐고 잠적돼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소셜미디어 대문에다가 저기 사진을 올려놨죠. 매트릭스에서 매트릭스 1에서 나오는 김용익 전 의원께서 이분이 지금 서울대에 나오시는 의사 출신이시죠. 이분이 올려준 트윗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대한의사협회가 통계청과 같이 만든 사망 진단서 작성 안내라고 팜플렛 같은 거예요. 거기에 사망 진단서는 환자와 유족을 위한 의사의 마지막 배려라는 표지의 문구가 의미심장하네요 하면서 작성 지침이 있어요. 그게 큰 타이틀만 읽어드리면은 1. 사망 원인은 의학적 인과관계 순으로 직접 사인부터 위에서 아래로 한 칸에 하나씩 기재합니다. 2. 불명확한 진단명이나 사망에 수반되는 증상 및 징후만 기재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불명확한 진단명이나 사망에 수반되는 증상 및 징후만 기재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호흡정지, 심폐정지, 호흡부전, 심장정지는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망이 어쩌면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거지. 다음에 3.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기보다 구체적인 용어로 기재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예를 들면은 전이성 암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이의 의미가 혼동되므로 발생 부위 기재가 필요하고요. 흔한 경우로 이런 거 심장질환이라고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근경색증, 관상동맥, 축상경화증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라고 돼 있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사망 종류는 선행사인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만든 통계청하고 만든 사망진단서 작성법이에요. 정부가 만든 거라고 엄밀히 따지면은 질병 외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고 의학적 판단이 되는 경우만 병사로 선택합니다. 확실하게 나와 있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백선아라고 하는 사람 교수라고 부르지도 마요. 우리가 뭐 박근혜도 대통령으로 안 부르는 마당에 그따위 것들을 무슨 교수라고 부릅니까? 그냥 미친 또라이 새끼 아니에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그 물대포를 맞아도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고 말했던 김진태가 8월 4일 오전에 한 트윗이 있어요. 백남기 씨 주치 백선아 서울대 교수는 사망 진단서에 병사라고 적었습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6일 전 급성 심부전증이 와서 가족에게 혈액 투석을 권했는데도 가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사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했다면 물론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백남기 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 중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뒤에 읽으면 혈압 터집니다. 이 글에 대해서, 이 트윗에 대해서 백남기 씨의 장녀죠. 백도라지님, 우리 나물님이 여기에 대해서 트위터로 김진태에게 답변을 합니다. 네가 물대포 맞아봐. 뼈 부러지나 안 부러지나 보게. 서울대병원, 대한의사협회 다 외인사라고 했으니까 넌 의학 전문가도 아닌 게 입 좀 다물어.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나물님의 백도라지님이시죠. 나물님의 트윗을 보면서 일이 되게 심각하고 암울하고 슬픈 상황에서 이렇게 꿋꿋하게 버텨주니까 제가 그 트윗을 읽으면서 오히려 위안을 받는 것 같아요. 이분이 굉장히 꿋꿋하고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정면 대응을 하고 계시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찬수하고 백선아하고 상의해서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는 그 권씨 레지던트 있죠. 그분이 잠적을 하면서 현재 SNS 계정 프로필에 사진을 올려놓은 게 매트릭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레오가 그 숟가락 휘는 꼬마하고 앉아서 얘기를 할 때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꼬마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숟가락을 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직 진실만을 깨달으려고 하세요. 이런 대사를 했는데 그 대사를 써놓은 사진을 프로필로 해놓고 잠적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분을 좀 레지던트 이분도 보호해야 될 분 같은데. 이건 사실 일공의 가치도 없는 대응할 가치 없는 경우인데 권력을 쥔 자들이 이런 논란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이걸 피할 방법이 없이 어차피 우리들 입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에너지가 소모되는 이런 측면이 참 답답하다고 느껴지고 정말 이거는 이런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는 짓이잖아 엄밀히 따지면은. 그렇죠. 이 국가적인 낭비야 이런 게. 김진태 이 사람은 언젠가 정말 좋은 세상 오면은요 한번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방송에 한번 부르시죠. 안 돼. 나 그 꼴은 못 보겠어. 정말 짜증나네요. 대한민국을 먹칠하고 이제 학교들까지 다 먹칠하고 인간들 어디까지 갈 건지. 그리고 지금 백남기님 사망 당시에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고 백민주아님 지금 발리 여행 가지고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일베가 굉장히 악의적으로 까고 있어요. 근데 나물님이 밝히셨어요. 그 백도라지님이. 동생 시가의 가족 한 분 중에 발리 분이시고요. 앞으로도 발리 존나 많이 평생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근데 사실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일본에게 그 식민지를 뺏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백민주아 씨의 시댁분들이 어르신들이 과거에 어린 시절을 인도네시아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인도 있고 아마 연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만나본 네덜란드 사람 그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그 일본이 식민지를 점령하고 나서의 그 일본 캠프에서의 생활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굉장히 아직도 일본을 증오하고 있는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 지금까지 백민주아 씨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고 있었고 집에서 그랬기 때문에 시댁에서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서 이분을 발리로 데려갔을 거예요. 누군들 임종을 안 지키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임종을 그때가 됐었을 거라고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깐다는 거는 조선일보에서 만화 그리는 윤서인의 만화를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발리 다녀온 게 뭐가 잘못인가요? 그러니까 정말 비열한 놈들이야. 사실상의 백남기 선생에 대한 가해자로 인식이 되는 한 무리가 내가 너희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너는 휴가 갔다 오면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폭들의 사고방식인 거잖아. 정반대로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병석에 누워있는 게 1년 가까이 돼가요. 그 사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병원만 지킬 수는 없는 상태 아닙니까? 외국으로 결혼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 상태라고 하면은 그 내부적인 뭔가가 있었겠지. 룰루라나 놀러를 갔을까요? 그런데 이 비열한 김진태라는 자는 이런 걸로 공격을 해대고 있다는 거예요. 일베들도 마찬가지고요. 트위터를 보시면은 일베류의 애들을 글 쓰는 거 보면 딱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해대고 있거든요. 사람도 아닌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들은 가해자로 인식되는 그들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진태가 뭔가 굉장히 SNS를 잘못 배운 거죠. 폐륜적으로 배운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가해자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미안하다가 먼저여야지. 네 아버지가 우리에 의해서 지금 사실상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는데 네가 휴가를 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논리잖아.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청년연대 대표 장모 씨가 지금 백남기 씨의 세 자녀 백도라지, 백민주와 백두산 이 세 명을 아버지를 죽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10월 11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쟤네들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진단서 문제부터 이제 백남기 어르신의 생명을 10달을 끌고 오면서 프레임을 만들기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 진단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병사라고 적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책임 없고, 그 다음에 백남기 어르신 가족들을 폐륜적으로 몰아가는 거죠. 아버지가 죽었는데 임종도 지켜보지 않고 해외여행 중이었던 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고소고발이 들어가면서 이게 물타기로 해서 언론을 조중동을 뒤덮고 KBS, MBC에서 연일 나오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갖고 했듯이 사람을 폐륜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가족들을. 그러면서 본인들의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이 새끼는 자기 아버지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그 사이에도
이쪽 진영 공격하는 트윗하고 있을 놈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김빙상님의 트윗입니다. 서울대 병원의 명성을 쌓는 데는 수천 명 조직원의 오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걸 무너뜨리는 데는 욕심에 눈먼 자격 없는 대가리 한 놈의 멋진 한 방이면 끝이제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조국 교수가 이렇게 페북에 올리셨네요. 고 백남기 선생에 대한 조건부 부검영장이 공개되면서 밝혀진 조건의 문헌, 그리고 이에 대한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국회 답변을 통하여 조건을 지키지 않는 영장 집행은 위법임이 확인되었다. 영장 발부 직후부터 내가 계속 강조해왔던 점이다. 이 점이 분명해졌으니 다시 강조할 점이 있다. 첫째,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영장 집행은 위법한 공무수행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 둘째, 이러한 위법한 공무수행을 지시 또는 집행하는 자는 면히 형사상 책임을 진다. 셋째, 이러한 위법한 영장 집행으로 획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역시 조국 교수가 명쾌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의사협회 의견과 조국 교수의 법적인 해석이 곁들여지니까 그러면 지금 부검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공권력이라고 할지라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정당하다. 되겠네요. 정당하다. 백남기 선생 논란은 이제 끝났습니다. 힐링 베개가 뭔 줄 알아? 꿈나라 베개. 베개라고는 불려지지만 지금까지 여보! 이달 가스비 이거 뭐야? 전기세, 수도세 이거 다 뭐냐고! 귀 안 먹었어. 살살해. 통장 빵꾸나겠어 정말. 성과주의 한다더니 공과금이 줄줄이 인상된 거야? 야, 큰일이다. 어쩌냐? 엄마 병원비도 못 내고 있단 말이야. 병원비는 또 왜? CT만 찍어도 될 거 MRI 찍으라잖아. 어머머머머머, 뉴스 봐봐. 또 지하철 사고 났대. 안전인력 줄이고 전부 외주화하더니 맨날 사고 나네. 공공기관 성과주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공공기관의 돈벌이 경쟁을 강요하는 정부의 나쁜 정책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착한 파업에 나섭니다. 응원해주세요.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재밌는 트윗 속가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희랑님. 안녕하세요. 희락입니다. 예, 최근에 4.13 총선 이후에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희랑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쟤는 좀 이상한 거야. 영어는 졸라 굴리는데 한국말은 좀 어눌해. 저분은요, 미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셨고요. 한국에 들어온 지 10년 돼가도록 한국말이 좀 능숙하지 않은 분이라 이해를 바라고요. 마인드만큼은 굉장히 선진적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요, 작년보다도 한국말이 어쩜 이렇게 늘었느냐고 지금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못해도 팟캐스트 할 수 있다. 우리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예. 저희는 평등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자, 우리 집 나오신 명정님. 안녕하세요. 아직도 안 들어가셨죠? 저 집에 매일 들어가요. 원래 집. 아, 우리는 명종이라고 하는 분을 독립적인 어떤 그 가정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 1인 가정인데. 저도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8개월 됐고요. 벌써 8개월이나 됐어요? 8개월하고 3일 됐습니다. 무슨 군대야? 언제 제대하세요? 어떻게 그걸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그러게. 독립한 거 맞아? 자유를 만끽하며 살다 보니까 이제 잘 안 잊어버려지네요. 근데 자유를 너무 만끽하다 보면은 오히려 구속이 그려질 때도 있어요. 아니요. 안 그러십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정말 인생을 참 저희 롤모델이십니다. 아니 그런데 보통 좋으면은 날짜 가는 걸 모르는데 이렇게 몇 개월 며칠까지 이렇게 아실 정도면 의혹을 제기합니다. 자, 그러면 집 나온 거라고 하는 지금까지 표현들은 다 이제 지우고 그렇지. 독립하신. 그렇죠. 독립운동에 성공했습니다. 부인이 가끔씩 들으실지도 몰라요. 안 듣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소식을 들을 방법은 팟캐스트 듣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요? 종종 전화해요 서로. 그래요? 카톡도 하고. 네. 뭐 그게 헤어진 거야 그럼? 아니 아들이 있잖아요 나한테. 네. 우리한테는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중요해 지금? 그럼. 인간 유명장의 삶이 중요하지? 아니 어쨌든 싸질러 놨으니까 죄송합니다. 저기 2세를 만들어 놨으니까 네. 한 생명을 태어나게 했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최소한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보통 남자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했다 그러면 이상하게 막 바람둥이일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인데요. 명종님은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뭔가 굉장히 핍박과 억압 속에 해방된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느낌이 안 들고 피의자처럼 느껴져요.
아니 근데 이혼했다고 꼭 원수처럼 지낼 필요 없잖아. 이혼해서 더 친한 친구들 되는 제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뭐 서로 원수 아니잖아요. 한때나마 그냥 열렬하게 사랑을 하고 그리고 아이도 낳고 20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원수가 돼서 이혼을 해요? 내 인생에서 20년이면 5분의 3만큼을 같이 산 사람인데. 그게 지겨워. 거기는. 그렇게까지 사랑을 했던 사람인데 왜 헤어졌냐고요. 왜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사랑이 움직이는데 가는 데가 어딘지는 모르고 떠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다음에 서로가 갖고 있는 둘 다 공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같이 사는 것도 힘들어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네. 자유롭게 사시는 건 좋은데 새로운 사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못할 것 같으세요? 또 옛날처럼 이렇게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여자가 나타나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결론, 그도 남자였어. 자, 다음에 정인선 여사님의 딸 마담 차우치 마차님 나오셨습니다. 뽕주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더 이상 정봉규를 언급하지 맙시다. 자, 이 세 분과 함께 재밌는 트윗서커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태풍 차바. 서울은 지금 우리 방송하는 낮에 굉장히 날이 좋았거든요. 가을 날씨였는데요. 남쪽 지방은 지금 어마어마한 태풍 때문에 사상 초유의 일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주도로 상륙해서 부산을 거쳐서 울산으로 갔는데 제주도도 피해가 많았고 부산 같은 경우도 바다가 범람해서 들어왔죠. 그것도 해운대 쪽에 그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빌딩 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면서 바다가 범람해서 들어와서 피해가 입었고 울산 지역에도 강이 범람을 해서 도시가 물에 잠기고 하는 큰 불상사가 생겼네요. 기존에 지금까지 있었던 10월 달에 있었던 바람 중에 순간 풍속이 최고치를 제주, 고산, 성산, 창원, 요수, 완도, 해남, 밀양 이런 데를 다 갱신해버렸어요. 지금까지 관측일이 가장 순간 풍속이 가장 빠른 이 기록을 갱신했고요. 일일 강수량도 역시 10월달 강수량이 갱신됐는데요. 이번에 서귀표에는 267.7mm의 물폭탄이 쏟아졌대요. 서울이 워낙 이렇게 좀 평온한 날씨다 보니까 전혀 실감이 안 오는 상황.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았거든요. 예. 근데 오늘 텔방에 올라오는 그 사진들을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무서웠죠. 태풍에 대한 이런 경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받아본 게 없는 것 같은데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네. 그 역대급 태풍이라고 불렸던 사라보다 더 순간 풍속이 더 강했던 바로 그런 태풍입니다. 사라가 사망자가 849명입니다. 그게 몇 년도예요? 59년. 아, 세상에. 어쩐지 그때는 기억이 안 지금이랑 좀 다르고요. 네. 이 59년은 아마 명정님도 기억 안 나실 것 같은데. 기억나실 것 같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연애하던 시절인가? 신비님은 기억나실 거예요. 1888년생이잖아. 촛불 연대기수님의 트윗입니다. 이렇게 홍수가 났는데 박근혜는 뭐하노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사진이 하나 올려져 있는데 자동차, 승용차가 있는데 바퀴까지 물이 쑥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좋은 하늘과 날씨를 만끽하고 있을 때 저쪽 남쪽에서는 물폭탄을 정말 그리고 어제 저녁에 지인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이가 휴교령이라고 벌써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네 했는데 오늘 사진을 보여줬는데 정말 물폭탄을 맞았더라고요. 정말. 근데 비도 비지만요. 태풍 때문에 파도가 쳐가지고 건물에 부딪히고요. 도로가 침수되고 이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만약에 그 옛날에 일본처럼 쓰나미 같은 게 오면 얼마나 무서울까 하는 그 영상 혹시 보셨어요? 그런 영상? 바닷물이 넘어 들어오면서. 그 영상은 저기 종표원 같은 데서도 뭐 그닥 많이 다루지 않았나 봐요. 종표원님의 트윗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태풍으로 온 도시가 물폭탄을 맞았는데 또 국민안전처에는 긴급 문자도 없고 이 정도면 비상사태 아닌가 싶은데 방송국마다 천하태평이다라고 올려주셨고 사진이 있는데요. 집기까지 다 물이 차 올라왔고 흙물, 흙탕물 이 사진은 저희 텔방에서도 좀 본 것 같은데 어마무시하게 뭐 도로 다 잠겼고 이거는 보통 도로 같은 거 설계할 때
어느 정도는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비 오는 기후나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근데 뭐 이런 것까지는 다 준비를 못한다 쳐도 안전처 쪽에서는 뭐 이런 걸 좀 알려는 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안전처의 경보 시스템이 한번 욕을 먹어야 돌아가요. 우리 지진 때 한번 욕을 단단히 안 해준 건가요, 그러면? 쌍욕을 해줬어야 되나? 아, 그건 지진이고. 아, 태풍은 또 따로 해줘야 되는 거. 그렇죠. 예. 아, 뒤통수를 한 대 더 때려줬었구나. 이번에도 경보 문자가 안 왔죠. 경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경보 문자가 안 오고 물폭탄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그렇죠. 에이씨. 빈무덤2님께서 올려주신 트윗은요. SF 영화 같은 재난 장면이 부산, 울산 등 남부지방에 발생했다. 태풍 차바가 몰고 온 폭우로 태화강이 범람해 도로가 침수되고 자동차와 집이 떠내려가고 사망과 실종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컸다. 지진에 이어 태풍 피해까지 겹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를 드린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 지진 때도 이게 처음이 아니다라고 그때 전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대해서 엄마 아침에 엄마하고 대화하면서 엄마 이게 난리래 물포탕 났대. 그러니까 말도 마라. 엄마가 그 경산도 쪽에서 자라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돼지 뭐 이런 것들이 꾀꾀꾀대면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게 기억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트윗 보면은 차가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부산 해운대 쪽에 마린시티라고 초고층 아파트가 있나 보더라고요. 네. 거기가 아래층이 잠길 정도니까. 오늘 7.1이었죠.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물고기가 잡혔거든요. 파워 트위터리 아니시죠?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는 늦게 시작하셨으면서도 내노라하는 파워 트위터리안이 되신 우리 푸른나무님이 질투하는 분 중에 하나. 팔로워가 160만 명. 파워 트위터리안 박원순 씨의 트윗입니다. 트위터를 늦게 시작하셨으면서도 어마어마한 팔로워를 거느리고 계신 팔로잉 한 분이 19만 명, 팔로워가 160만 명을 거느리고 계시는 와 누구 박원순 씨의 트윗입니다. 태풍 차바 피해가 큽니다. 빨리 비켜가기를 바라며 서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다른 정치인들은 이런 맥락이 별로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개념이 있으면은 군기격대 보내가지고 아주 직사하게 개고생 시키고 나오는 경우도 꽤 있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김재동을 공격하기 위한. 근데 이 사람들은 잘못 건드리는 것 같아요. 김재동 성격을 우리가 발언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자기 성격이 있는 사람이 알고 보면 되게 유들유들해 보이지만 저번에 그 성주 발언하고 나서 뒤에 기자들 와서 뭐 하는 거 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확실히 차 있는 사람인데만요. 이걸로 쫄지 않습니다. 김재동 스타일은. 네, 그 화가 더 나는 이유가 김재동 같은 이런 남자가 없어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신랑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달달한 커피님의 트윗입니다. 오늘 백승주 새누리 의원이 김재동 군영창 입감 진위를 따졌군. 노무현 대통령은 법정 근거 없이 인신을 구속한다며 군영찰 없애버리려고 했으나 군부 반발로 연 8,000명으로 낮추는 걸로 조정. 이명박 집권 후 원위치되면 연 15,000명 이상 수용. 따질 걸 따져야지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제가 있으니까 김재동 씨가 아까 그 푸녀님 말씀하셨을 때 갔다 온 거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주변에 군대 갔다 왔던 사람들이 썰을 풀 때 보면은 와 니네들 그랬었니? 우리 때는 이랬었다라는 말만 들어봐도 너도 그러니까 영창 안 가봤던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없어요. 괘씸죄라는 게 정말 어쩌면 그런 거 가지고 아까 그 낙지 때문에 가셨던 분도 그렇지만은 전에는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들어갔었대요. 뭐 반찬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너무 잘 싸가지고 와도 문제고 너무 못 싸고 와도 문제고 해가지고 그냥 갑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이번에 사드 발언에 대해서 김재동이 한 발언에 대해서 정부도 굉장히 충격을 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재동이 하는 말 자체에 이 발언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깎아내리는 거죠. 웃긴 놈들이에요. 남자들 군대 이야기는 사실은 최소한 50%는 뻥이에요. 보통 사람들도 그렇다고. 잠깐 어디 막타고 한번 타본 사람들이 꼭 낙하산 타봤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가짠치. 일반 육군들도 막타오는 타. 근데 예산 문제 때문에 실제로 낙하산을 태울 수가 없어요. 근데 막타오 타고 나면 밖에 나올 때 왜 공수마크라는 게 있어요. 낙하산을 타본 사람만이 타고 다니는 휘장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차고 나와서 자기 낙하산 타봤다고 거짓말한다고. 과장됐다고 할지라도 재밌지 않아요?
재밌죠. 개그맨이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였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거짓말의 화신처럼 만들려고 엄청 노력한다. 그것도 국방부 차관 출신이었던 국회의원이. 지금 이 사람이 백승주가 경북도당 위원장입니다.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도당위원장이에요? 네. 근데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얘도 다 해병대를 다녀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 썰을 다 푸는데 그중 한 명만 영창을 안 갔다 왔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한마디로 싹 옳기를 한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군대가 영창이잖냐. 그건 그러네.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는데 팩트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군대에서 영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여러 단계가 있어요. 정말 군기교육대도 영창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미결수가 기다리고 있는 미결수가 구금되어 있는 곳 사회에서 얘기하면 그런 것도 영창이라고 하고 기결수는 이제 국군교도소로 가게 되는데 가장 흔하게 영창을 가는 그 징계 영창이라고 하죠. 뭐 13일짜리 뭐 일주일짜리 이렇게 영창 가는 거는 그냥 지시불이행 장교가 사병들을 상대로 지시불이행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죄뿐이 아니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또 가고 사소한 일로도 가요. 군기교육대나 일반 그 헌병대 영창 이런 데는 외출 나갔다가 모자 삐딱해 써도 영창 가요. 그런 군기교육대를 얘기한 것 같고. 근데 밖에서 보면 영창이라는 거는 진짜 감옥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감장에 지금 군대 제대로 갔다 온 놈이 없단 얘기예요. 뭐, 그러고 보니까 진짜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다. 군대에서 전과자가 됐냐 안 됐냐 기록만 조회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김재동이 군대에 다녀온 시절이라면 최소한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전산화 같은 건 안 돼 있을 것 같고 전과로 남아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걸 누가 알아? 그걸 다 조회해 봤다고? 그러니까 전산 조회를 해봤겠지. 김재동이 군대에서 사법적인 어떤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조회를 해봤겠죠. 답답한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이런 국감장에서 아니 그렇게 목리 부리고 쌩 난리를 치고 단식 쇼까지 하다가 그렇게 겨우겨우 기어들어와가지고 한다는 짓이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 이런 걸 준비를 하려고 시간을 번 거 아닐까요? 새누리당 애들은 헛발질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김재동을 이렇게 잡으면 다시는 비슷한 류의 사람들도 안 나올 거야라고 겁을 주고 있잖아요. 핍박을 딱 하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이거 보면은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면서 더 싫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 이런 걸로 국회의원 국정감사에서 나는 그 김재동 말이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개그적 요소가 있다 그러면 하등에 그게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보호해주고 싶네요. 자, 넘어갈게요. 김재동 영창이었습니다. 땡땡땡님 메일. 안녕하세요. 땡땡땡입니다. 새날 텔방 1호실에 있는 미국에 사는 친구가 맞벌이 중에 부인 일을 도와주다가 손가락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는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수술비 걱정에 메일을 드립니다.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네, 새날 1호실에 있는 돌돔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평상시에 그 골프장에서 막 일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모기지론 사태 때 전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이 친구가 수입이 변변치 않으니까 부인도 맞벌이를 하고 있고요. 부인이 이제 옷을 이렇게 나염 같은 거 찍어서 누르는 그 기계를 하고 그 옷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일을 하고 들어와서 부인 일을 도와주다가 그 기계에 손이 찧어서 손가락 뼈가 다 부서졌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수술을 받았고요.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미국은 이제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국가잖아요. 공공의료보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의료보험 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수술비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는 모습을 봤어요. 문득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 무슨 이슈가 있고 우리 사연들 중에 뭐 성금 모금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실제로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보내주세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 이하 작가 더 봅시다 그러면 외국에서 많이 보내주시고 예. 한국에서 많이 보내주시지만 인구 비율로만 따지면 우리 동포들이 보내주시는 성금이 훨씬 많다는 비율적으로만 보면은 그런 분들이 또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열악한 생활 전선에서 열심히 뛰시다가 뼈가 다 아작나버리는 사고를 당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그분에게 뭐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 뭐 그러니 도와주세요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명정님이 어떻게 뭔가 이렇게 애청자 대표이자 새날 패널로서 뭔가 대책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계좌를 하나 트시죠. 제 계좌요? 사실 몇몇 아름아름 몇몇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좀 전해 듣고 도와주자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몇몇 친구들끼리 그 정보가 공유되어 있는 상태고 제 계좌요?
제 계좌는 유명종이고요. 농협입니다. 356-0939-8696-03번입니다. 356-0939-8696-03 356-0939-8696-03 농협 유명종. 새가 날아든다라고 하는 방송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분들이 우리를 도왔으면 그분들을 한번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이 계좌로 보내주시면은 한국의 정성을 듬뿍 담아서 이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백남기 의사협회. 국내 사망진단사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 대한의사협회입니다. 그 의사협회에서 오늘 최종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논란은 끝난 겁니다. 백남기 씨 사망 원인, 사망의 종류 등 작성 지침에 맞지 않는다. 심폐정지는 사망 원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서울대 병원이 만든 진단서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백선아 씨도 대단하신 분인 게 홀로 전국의 국민과 의사협회와 대학생과 인턴과 레지던트들을 상대로 홀로 외로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만 대 1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니까. 이 사람만 지금 고집 피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만 혼자 병사가 맞다. 그 의사협회가 결코 친진보적인 단체일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협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새누리당 몰표주는 분들일 거예요. 아마 의사협회가 대부분 뭐 그렇거든요. 꼭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분들이 이제 지금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은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 고인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어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 사인으로 결정하는 것이 작성 지침에 부합하며 백 씨의 경우 뇌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이 선행 사인이므로 사망의 종류가 병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사망 원인은 사망을 유발하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 이번 논란을 통해 의료 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길 바란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논쟁은 끝난 겁니다. 사실은. 끝난 거죠. 사망 원인은 정확하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외인사와 병사가 있습니다. 외인사는 병들어 죽는 사람은 병사라고 하고 외인사는 다른 어떤 조건들, 예를 들어서 자살, 타살 또는 법률적인 용어가 있어요. 이 외인사는 의학적인 용어인데 변사라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죽은지를 몰랐을 때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이 변사 이렇게 포함되거든요. 생각해보면 모든 죽음은 다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외인사 말고 병사 말고 다른 죽음은 없다는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아까 선행사인이라고 이야기 나오는 거잖아요.